안녕하세요, 백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큰 빗설계, 정밀한 빗설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 해요. 왜 이렇게 빗설계가 됐는지 이유는 알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유를 알아야 또 응용을 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오렌지를 제가 여기서 불러온 이유는 오렌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서 불러온 거라. 자, 일단 오렌지를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 오렌지 잘 그리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일단은 잘 그릴 필요는 없고 적당히 오렌지스럽게 형태를 잡아줄게요. 여기쯤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이 오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오렌지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길쭉해져 있구나. 자, 우리 오렌지 친구가 삐뚤삐뚤이긴 한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렌지스러운. 자, 이걸 왜 그랬냐, 이 빗설계에서 얘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 이거 스케치죠. 지금 오렌지 스케치, 오렌지 스케치. 그리고 이 아래 우리가 이제 색이 깔린 거예요. 오렌지색. 적당한 오렌지색으로 색을 섞어가면서. 자, 오렌지가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컬러.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림자 멀티가 올라갔죠. 멀티가. 그래서 얘를 컨트롤 눌러서 잡은 다음에 다시 이 멀티 쪽을 선택해서 색을 부어준다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림자색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했냐, 여기서 이제 이 캐릭터로 본다면 이렇게 빛을, 흐름을 잡아준 거예요. 지금 빛이 여기 땅 닿았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빛이 이렇게 왔다 이거니까 이건 뭐 고민할 여지도 없죠, 사실. 근데 이 다음부터 이런 걸로 본다면, 이런 이제 빛 모양 같은 거, 이런 주름의 모양 같은 거를 이제 그림자로 잡았잖아요. 이걸 여기서 왜 저렇게 해석했냐를 설명하면, 이 오렌지의 오돌도돌한 표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얘는 오렌지가 지금 약간 이런 식의 블록블록 이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우면 밝으면 이런 식의, 그거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색깔 이렇게 하나 써붙여 놓기로 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 얘가 움푹 들어갔으니까 형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일단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둡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오렌지의 특유의 울룩불룩한 모양을 감안해서 그 표면의 모양대로 어두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줘 볼게요. 자, 그래서 당연히 관찰도 중요하고, 저런 형태일 때 어두운 모양이 어떻게 생길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어떤 질감을 그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좀 더 많이 줘도 되겠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꺾인 면으로 보면 이렇게 꺾어질 수 있으니까, 볼록하게 입체가 잡혔다 그거예요. 지금 이 형태로 본다면 얘, 자, 오렌지 모양을 고려한 어두운 면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죠. 이걸 브러쉬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면 모양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올가미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렇게 막 지워가면서 만들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내가 어떠한 모양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모양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집어 넣어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그림을 볼 때 면을 관찰하고 그 면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고 치면 이 밝은 부분 있잖아요. 이 1번 밝은 부분. 여기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냐? 그게 절대 아니고 밝은 부분이니까 어둠이 작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물론 이렇게 밝은 부분은 어둠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도 사실 밝은 부분인데 이렇게 어둠을 작게 이 눌림 때문에 제가 잡은 거죠. 여기도 이제 밝은 부분인데 어둠이 이렇게 삐죽 올라오죠. 이 주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름이 오렌지로 치면 그 오렌지의 굴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이제 밝은 부분이지만 이런 굴곡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럼 그 굴곡을 고려해서 밝음의 모양을 되게 작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면을 이해를 해야 어떠한 그림도 우리가 그리는 게 가능해요. 채색에서. 물론 스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긴 밝음이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모양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왜냐면 큰 흐름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큰 덩어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면의 모양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또 입체적으로 본다면 뒤로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입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어느 정도 어둠으로 깔아놔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윗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를 입체로 보면 뒤로도 돌아가니까. 자, 저 오렌지가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한 느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고려해서 이런 식의 패턴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게 면적이 너무 크면 당연히 좀 전에 말했듯이 덩어리가 깨지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걸 조절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면서. 뭔가 점점 오렌지인 척 하고 있죠, 그림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여기는 이제 점점 어두움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좀 이 어두운 면적이 커져도 어색함이 없겠죠. 자, 오렌지의 윗면이랄까? 그 부분은 이 정도만 해도 오렌지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오렌지의 아랫면, 이 어두움은 어떡하냐? 어두움이지만 어두움에도 우리가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어둡다고 이 형태의 볼록볼록한 이런 형태들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고려해서 어두움에 밝음이 있어야 돼라고 밝음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덩어리가 깨졌으니까. 되게 작은 밝음이 존재하면 됩니다. 밝음엔 작은 어둠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모양을 좀 고려해서 해준 다음에 자, 이 모양이 밝음, 저 볼록볼록한 밝음의 면적이 되게 작게 존재하면 이제 어둠 안에서 밝음이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둠이나 밝음이나 밝다고 안 그리면 안 되고 어둡다고 안 그리면 안 되고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찾아가면서. 자, 이렇게 뭔가 조금씩 더 오렌지스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두움을 집어넣기도 하고 밝음을 지우기도 하고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꾸준히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요. 뭘 그리려고 했다기보다 내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억지로 막 그리려고 하기보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은 원래
계산 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네, 계산을 안 하는데 그림이 그려진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취미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일 수 있죠. 프로들은 이제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취미는 본인의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감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반에 꼭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응? 그냥 그런 정도는 딱 감각인 거예요. 감각. 근데 그 이상의 실력을 우리가 도달하고 싶으면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감각을 가진 친구가 계산까지 잘하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은 사실 너무 많죠. 한 반에 한두 명이라고 해도 전교로 치면 지역으로 치면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학창 시절 때 조금 그림 그렸던 친구들 이 정도의 실력인 거고 그게 이제 거기서 멈추면 그림으로 뭐 취업을 한다거나 프로가 된다거나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냥 옛날에 그림 좀 그렸던 친구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취업이 목적인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지 색지정을 안 해줬구나. 세 개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스케치가 멀티가 아니었네. 멀티로 스케치도 멀티 해야 돼요. 이 정도 색깔로 오렌지 꼬다리. 자, 그래도 어두움이지만 밝음을 작게. 제가 여기다가 갑자기 밝음을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고 툭 뭔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렌지로 했지만 다양한 과일로 이 공부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럼 면을 그림이 뭔가 감각적으로 막 그려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면을 보면서 완성이 되는구나가 이걸로 되게 쉽게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게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따박따박 하고 있죠. 뭐 잘 보면 모양도 그렇게 이쁘게 제가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냥 벌써 이제 오렌지 느낌이 점점 흡사해지죠. 봤을 때 오렌지 같아 이건 거죠. 밝은 부분 좀 조절해주면서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그림 다음 과정에 대한 예시를 한번 또 설명을 해줄 건데 컬러가 있잖아요. 컬러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색을 표현했고 스케치라는 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했어요. 세 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표현의 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자 그러면 컨트롤로 이 C를 잡고 C2에서 되게 큰 에어브러쉬로 덩어리를 한번 잡아줄 거예요. 덩어리를 잡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작은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건 표현이 되겠죠. 어떠한 표현. 근데 되게 큰 브러쉬로 싹 이렇게 훑어주면 이건 덩어리를 잡은 게 돼요. 빛이 이쪽 사이드 정면 11시 방향 쪽에서 온 것처럼 10시 11시 방향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물론 이걸 지우개를 써가면서 우리가 조절할 필요는 있죠. 당연히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탁 질러 놓고 살짝 조절해주고 물론 이걸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어요. 이 어두움에다 살짝 청색을 먹여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좀 자유롭게 한번 내가 이 레이어를 사용해 보는 건 해봐도 좋아요. 보색 관계의 색을 먹여서 이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원래 우리가 색 지정했던 게 오렌지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 원본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원본의 색은 유지해 주면서 이걸 해주면 되게 그림이 한 번 더 풍부해지죠. 그죠? 풍부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계속 쌓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림은. 어느새 그림의 퀄리티는 올라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맨 위에다 스케치 레이어보다 위에다가 H 레이어,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올려볼 거예요. 얘는 이제
이 오렌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밝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가장 센 밝음. 그럼 빛이 이렇게 왔다라고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았으니까 여기서 그런 모양을 고려해서 자, 여기 일단 여기에 가장 많은 가장 넓은 하이라이트의 분포가 있겠죠. 빛이 짠 하고 닿았으니까 일단 여기엔 자, 아이고 이렇게 넣어봐요. 하이라이트를. 자,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C2가 좀 부담스럽네요. 살짝 지우던가 투명도를 좀 조절해 줄게요. 너무 세서. 자, 다시 하이라이트로 넘어와서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저것과 흡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하이라이트가 이 밝음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쪽에도 짜잘하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볼록 들어가서 꺾인 쪽에 하이라이트가 있구나, 탁 구조가 탁 튀어나 올라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하이라이트가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막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딱 꺾여서 내려갔다 꺾였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림을 자료를 볼 때 분석을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분석을 해야 우리가 결국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 이제 진짜 잘 그리게 되면 자료에 집착을 굉장히 더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자료가 좋아야 그림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좋아야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재료가 좋으면 적당히만 요리해도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재료가 상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컨셉적인 주제를 잘 설정해야 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잘 모아야지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점점 좋은 환경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당장 그리는 게 급해서 막 그런 재료를 모은다, 자료를 모은다 이쪽을 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면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고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내가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진 않은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게 좋아요. 대부분 그 이유거든요. 그림 못 그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너 그림 왜 이렇게 그렸어?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야?를 물어볼 때 이 해당 관련 자료를 나한테 보내줘봐 라고 물어보면 자료가 진짜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고서 계속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는 거죠. 왜 그림이 안 될까 하면서. 당연히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오렌지스러워졌죠? 이렇게 해주면. 근데 레이어가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보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그림자 색깔을 그대로 쓰긴 했지만 예를 들어 이 그림자 색깔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럼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더 어울리는 색으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채도도 조절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건. 자, 조절. 그죠? 당연히 이건 하이라이트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색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것과 이것의 근사치를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 C2도 여기 살아있으니까 얘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고정해 주는 거죠. 더 어울리는 쪽으로. 자, 그럼 우리가 오렌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오렌지로 보는 이제 빛 설계 대략적인. 자,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이 그림을 왜 이렇게 했냐가 이제 설명이 쉽게 되겠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 큰 빛이라는 건 전제 조건은 같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오렌지의 밝은 면으로 치환을 하면 누군가는 여기다가 되게 여기 밝은 면이니까 작게 그림자를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는 거고 누군가는 생략된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 뿐인 거예요. 밝은 면을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럼 어두운 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어두움이잖아요. 여기 어두움으로 치면 이쪽에 해당되는 곳일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여기다가 누군가는 나 이거 표현이 좀 너무 심심해, 아쉬워하면서 무릎 구조를 조금 더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여기 무릎 구조를 이따만하게 표현하면 덩어리가 깨지니까 망한 거죠. 여기다 아까 구멍을 낸 것처럼. 근데 작게 표현하면 큰 덩어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닌 거죠.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구조를 고려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심플하게 그리냐 뭐 디테일하게 그리냐 그런 거는 약간 표현적 성향의 차이일 수 있어요. 난 많이 그리는 게 좋아, 난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리는 게 좋아, 약간 이런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이것도 정답이에요, 오답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정답이지만 이것도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모든 게 다 그런 빛 설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림은 머리카락에서도 당연히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 밝음이지만 제가 어두움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어두움을 추가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여기 어둠이 이렇게 보이겠네 라든가, 이렇게 결을 조금 더 잡아준다 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을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이 어두움을 내가 살짝 여기보다는 밝음을 작게 해서 잡아주는 것도 말이 되죠. 그런다고 덩어리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당연히 이쪽도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이 계산에 의해서. 자, 오렌지로 하는 빗설계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